자, 한판 승부 오늘 2부 마지막 순서는요. 윤석열 리스크 집중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리스크에 관해서는 최고 권위자 예, 권위자인 분이시죠. 자, 대구 카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중권 소장님과 김성애 작가님과 김성애 소장관은 자주 보셨죠? 네, 공덕부처에서 자꾸 봐요. 공덕포트에서도 보고. 예, 전 여기저기서 봐서 눈빛만 봐도 예, 예, 마음이 그러니까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보는 거 아니에요? 내일인가? 내일이죠. 내일이구나. 내일도 보는 거죠. 네. 예,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윤석열 리스크 우리 교수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 달 전에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을 또 가장 크게 또 이슈화하셔서 또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으신 분이기도 해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윤 전 총장 그 주 120시간 발언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꼬리 잡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도 120시간 일하면은요. 주 5일에 120시간 일하면 죽어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탄력 근로제, 선택 근로제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좀 말꼬리 잡힌 것은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려요. 당사자가 동의하면 그렇게 길게 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시간은 너무 과한 120시간이 거죠. 아니고 예를 들어 60시간, 70시간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5시까지만 일하고 주 5일만 일해라 이러면은 좀 연구의 연속성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업종별 탄력 근로제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이미 있지 120시간 않나요? 네? 이미 상당 부분 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크런치 모드라고 해서 이 업그레이드 대규모 업데이트나 이런 걸 앞두고 나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몇 년 전에 또 한 분이 88시간 노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돌아가신 김성애 경우도 대변인님이 생겼고. 얘기하시는 게 말꼬리 잡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취지를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예. 근로기준법은 120시간 어떻게 일해야 하고요? 된다라고 했다기보다 예. 아니, 120시간 전에 120시간 잊어먹고 일하도 60시간으로 해서라도 근로기준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 지금 그죠, 당사자가 현행 동의를 업체 하면. 내에서 어느 정도 그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는 되어 있는데 대량 근로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마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하게 얘기한 것에 그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남의 그 아마 그쪽에서는 얘기하겠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같아서는 120시간이라도 일해야 됩니다라고 한 걸 옮겼죠. 그냥 옮긴 게 사장 이제- 마음은 그렇겠죠.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아침 이제 인터뷰를 보면 현행 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우리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했다 이렇게 아니 근데 말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네.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현장에서는 그럼 있으면 그들이 활용을 하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걸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네. 사람이 죽는데. 예. 저는 뭐 지금 정한 범위도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고 멕시코 다음으로 2등하고 있는데 뭔 일을 더 시켜갖고 돈을 벌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도식적으로 적절하게 규정하지 해줘야겠다는 말고 생각이- 쉽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전체 시간이 아니라 특정 업종에서는 그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예외가 알겠습니다. 예외를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저희는 하다가 120시간 일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예, 죽어요. 얘기를 그러면. 그 또 말을 그렇게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실수였다. 저는 네, 그렇게 조금, 봅니다. 네. 그 밀란 발언 논란입니다. 네. 예, 그 코로나19가 초기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부터 났을 것이다. 이 발언도 못지않게 논란이에요. 그 당시 대구가 네네. 대구 시민이 보여준 여러 가지 경이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음. 칭찬하면 됐었는데 예, 다른 지역을 폄하할 필요는 없었죠. 그냥 질서 있고 참을성 있게 잘 극복하셨다. 저는 그걸 참 경이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한 발짝 더 나신 것 같아요. 왜 더 나가셨을까요? 원래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원래? 편하게 예. 여기저기서 그냥 시원하게 본인 생각 가감 없이 얘기하는 건데 아직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 말의 무게감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직은 좀 적응이 덜 되신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대구에서 좀 대구가 본인의 홈그라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약간 하시는 것이 물론 그렇죠. 아니었나. 제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보수 쪽에서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셨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제가 만나뵀을 때 그 수사학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쉽게 네. 말하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트집 잡히지 않는 어떤 점잖은 어법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예. 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 안타까워요. 오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대국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참았다. 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참았겠느냐.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밀란 뭐 이렇게 가니까 이게 좀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근데 것들이 내년 이제- 3월이 본선인데 지금 연습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 나보고 문제, 그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가 리스크보다 네. 이제 윤석열 본인 리스크가 더 커졌다. 맞아요. 이런 진단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아직은 적응을 하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네. 원래 그러신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말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정제된 얘기를 하셔야 된다. 참모진들이 준비를 잘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뭐 어쨌든 상대당이긴 하지만 네. 윤석열 총장 말꼬리 잡는 그런 뭐 TF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좀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요. 이거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윤석열 총장은 정치 아마추어야. 정치를 잘 몰라. 예. 실수하는 사람이야. 이런 프레임을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서로 말꼬리 잡기 싸움하면요. 민주당 후보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캠프 내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여의도 쪽에서 우리 장성철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예. 들어갔던 여의도 보좌관들조차도 다 뛰쳐나오고 있다던데. 그렇진 않고요. 제가 듣기로는 어제까지 듣기로는 계속 보강하고 있고 뭐 7명 뭐 뛰쳐나갔다 뭐 그런 얘기도 저번에 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 네. 지금 대략 한 22명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캠프가 있습니까? 네, 보좌관 진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할 분을 아직 못 구한 거예요. 예.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책 전문가지 정치 전문가 아니거든요. 선거를 해본 경험은 없는 분이죠. 그렇죠. 예, 총괄본부장이요. 어떤 행사를 짜게 되면은 자 메시지 팀 이거 준비하고 일정팀 이거 준비하고 전략기획팀 무엇을 해야 될지 딱 준비해. 공보팀 이런 메시지로 나가도록 준비해. 라고 상황을 딱 장악을 해서 임무를 줘야 돼요. 미션을. 예. 근데 지금은 다 따로 도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공항 공보팀과 일정팀이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건지 교감이 안 되는 건지 장성철 교수님 보시기 굉장히 답답하시군요. 엄청 답답하죠. 김종인 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감독하고 선수를 같이 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있어요.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독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초기인데 빨리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요번에 이제 저는 뭐 밀턴 프리드만 나온 거는 네. 그래도 저는 이제 반대하거든요. 거기 그 입장에 예. 반대하지만 그래도 색깔은 지금 분명히 드러낸 것 같아.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런 색깔을 드러냈고 예. 근데 뭐 보수도 하나 입장이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감독을 제대로 두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진중권 근데 작가님과 예. 장 교수님 굉장히 걱정해주고 계시는데 김 소장님 지금 꼬투리 120시간 꼬투리 잡는 얘기를 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근로기준법이란 기존의 법을 두고 노와 사가 협상을 하는 게 이 노동의 기본인데 예. 이 기본을 허물고 법이나 뭐 노사의 협의 없이 당사자가 원하면 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그것도 처음에 실언을 한 게 아니라 그 실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120시간 계속해요 그러면? 넥타이 풀고 해 아니, 그럼? 현행법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그 밀턴 프리드만 그 얘기거든요. 근데 밀턴 프리드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의사 면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국가에서 면허를 주느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자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분들 생각으로서는 국가가 자꾸 개입했을 때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대통령 후보인데 헌법 안에는 들어와서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이 자체가 뭐 헌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헌법 32조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걸 근로기준법 없이 하자고 하면 위반이죠. 아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만들자라는 주장이지 뭐 헌법을 깨고 근로기준법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오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랑 제대로 대결을 하려면 상대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편협하게.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프레임 씌워 가지고 공격하는 게 민주당이 물론 잘하긴 하는데 편협하고 지역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마시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뭐 민주당 후보도 뭐 헨리 조지 얘기하는데 아휴 이건 뭡니까? 오늘 처음 나왔는데 좀 이렇게 동조도 해주고 좀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근데 김 그렇군요. 소장님 공개되어 얘기는 있잖아요. 예. 그래도 어떤 국정을 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선거에 나왔기 아니, 때문에 실제로 언행 속에 있는 그분의 철학이나 혹은 어떠한 통치 철학을 검증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윤석열 거잖아요. 후보의 네.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노사 합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스스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게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스타트업 120시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 이거 120시간은 계속 여기서 할 그만합시다. 거예요? 요건 예. 그만하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장 교수님 걱정이 많으신데 윤석열 후보에게 한마디 조언해 주세요. 세 가지, 그러니까 제 조언을 들을까요, 근데? 아, 안 방송 들을 것 듣고 같은데. 있습니다. 이제 출연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종인 위원장 빨리 만나시라. 만나서 여러 가지 경험, 노하우 들이시라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빨리 정치권에 선거를 많이 치러본 경험 있는 총괄선대 본부장을 빨리 영입하시라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라. 지금의 전력과 대응 수준, 준비 수준으로 봐서는 좀 여러 가지 방어가 어렵다. 그래서 좀 당이라는 보호막을 꼭 쓰셔라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래요. 자, 윤석열 전 총장 빨리 입당하시라. 네. 선대 본부장 빨리 임명하시라. 아니 왜냐면요, 예. 자꾸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보는 게 기자들 분들과 정치인분들이 음. 언제 입당할 거야? 다른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언제 입당할 거야? 경선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주요 화두가 되잖아요. 예. 이거 자체가 좀 본인에게는 마이너스예요. 이거 뭐 실제로 근데 밀턴 프리드만 얘기할 정도라면 사실 중도층 확장 전략은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밖에 있으려면 다른 메시지 가지고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거 하려면 왜 굳이 밖에 있냐라는 예, 생각. 프리드만 너무 밖에 좋아하시니까 나가면, 예, 프리드만 얘기 예. 그만하고. 자, 밖에 그래서 나가면 이제 이제 시베리아 벌판이라 추워서 겹불을 쬐고 싶거든요. 알겠어요. 지금 불 쬐을 때가 우익밖에 없으니 뭐. 그러니까 입당해라.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윤 전 총장과 정반대 행보 보이는 분이 계세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초스피드로 입당을 했고 김영호 전 의원을 상황실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 이어서 4위를 기록하고 있죠. 아 근데 사위도 뭐 많이 쳐져 있죠. 뭐 어떤 언론사에서는 급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그래도 뭐 5% 내외거든요. 이거는 세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냥 언론에서 일단은 대안으로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빨리 커주기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여론조사가 뭐 그런 기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파괴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전혀 그냥 기대주죠.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선수로 못 뛸 때 예. 후보 선수가 딱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기대주, 유망주, 꿈나무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지금 오늘 그 이제 어제 그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대통령께서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는 지적을 넣기 어렵다.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메시지가? 메시지가 어렵잖아요. 네네네. 사과인가 유감인가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유체이탈 화법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합법 유체이탈 합법 아니요, 아니라 대통령, 대통령에 문재인 대해서 대통령의 합법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이 부분은 본인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냥 사과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윤 총장과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정부 비판만 하고 본인의 정책이나 그 어떤 공약이나 비전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후보 선수로서 끝날 것인지 네. 아니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건지 그럼 우리가 이번 달 안에 나는 대통령 대권에 출마하겠어요라고 선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메시지와 행보,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지 아직은 최재형 원장이 대통령 깜이야라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우리가 정보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개도 끄덕거리시잖아요. 김성애 네. 대변인. 김 소장님 동의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예, 교수님 말씀에 한 90% 동의를 하면서 예,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올려줘요. 90%까지. 자, 그럼 최재형 후보의 큰 약점은 뭡니까? 가장 큰 약점. 가장 큰 약점은 무슨 생각과 어떠한 뭐 비전 이런 걸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과연 정치력이 있을까라는 것, 정치판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약점인 것 같아요. 잘해 나갈 수 있을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약점이고 뭐고 그냥 일단은 대권 후보 출마 선언한 다음에 지켜봐야 된다. 아니, 왜 나오셨는지에 대해서라도 혹시 당내에서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 물론 당원 아니신 건 아는데 제가 나오고 막 그 있습니까? 엑스파일 터트리고 난 다음에 당으로부터 모든 소식이 끊어져가지고 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친박 분들이 좀 많이 지지하시는 것 같고 당협위원장 몇 분들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주로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선수로 지금 거론이 되면서 언론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딸들에게 아파트 구입비 지원 논란, 또 큰 딸은 그 강남 아파트 살 때 그 4억을 빌려줬다. 또 작은 딸은 목동 아파트 헐값을 임대했다. 뭐 이런 논란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이것도 미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미담인가요? 예, 둘째 딸이 월세 받은 거는요. 규정대로 했어요. 5억짜리를 1억 5천 보증금을 받고 그것을 전월세 전환율 2.5 곱하면은 한 달에 104만 원 나오거든요. 예.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 받았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리고 뭐 첫째 딸에게는 전세 자금 뭐 구입 자금 뭐 4억인가 5억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 다 신고했잖아요. 채권으로도 신고를 하고 2.5% 이자도 다 받고 8천만 원 다 상환을 이제 받고 있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김성현 소장 반론해 비판할 주세요. 건지.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예. 이 전례가 이제 조국 교수 때였거든요. 그때 예. 오피스텔 그 딸이 오피스텔을 얻으면서 대출했던 돈을 엄마가 갚아주면서 그 갚아준 것을 윤리적인 문제로 삼아서 언론이 공격을 했었죠. 그때부터 가족들끼리 돈 빌려주는 것만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문화가 생긴 거라서 전 이렇게까지 검증이 들어갈 단계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비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작가님이 모르신다고 이제 화제가 알겠습니다. 아니었다고 아니, 하면 안 되고요. 그게 거의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 심지어- 잠깐만요. 자, 아니, 요 강에서 빠져나옵시다. 잠깐만. 아니, 이건 두 분은 아니 전세 예, 예. 전세금을 대출을 받았던 것을 돈을 갚아주고 전세금을 엄마가 돌려받기로 한 사안을 가지고도 그 당시에는 언론이 문제를 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걸 작가님 모르신다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왜냐하면 그 너무 사안을 지나친 저는 일이에요. 당사자로서 끝까지 지켜본 저도 모르는 사안이기 나도 때문에 모르는 사안이에요.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게 별로 아니라 문제가 안될것 일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너무 퉁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스럽고 민망한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언론 보도가 정당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것을 이번 건도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성철 교수님 최재형 후보에게 한마디 조언하시면.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대권 출마할 때 그 선언문을 국민을 설득하거나 뭐 국민 뭐 정부를 비판하는 쪽의 선언문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예.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여러 가지 감동 문장 포인트가 있어야 단어 된다.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마 선언할 때 가족들을 뒤에 이렇게 같이 출마 선언장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예. 되게 여러 가지 미담이 있는 분이잖아요. 음. 그 입양을 하신 가족분들도 있고 하니까 가족의 여러 가지 소중함을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이 조언에 대해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얘기는 그냥 평범한 거잖아요. 뭐 입양을 했든 안 했든 그냥 가족이잖아. 그게 왜 문제가 돼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에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감사원장 사퇴라고 보도를 하면 되는데 두 아들을 입양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라고 안 만들어도 되는 문장을 이제 미담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만들면서 보도를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 뭐 중앙일보를 비판하든지 그거 가지고 이게 뭐지 감사원장한테 뭐 그 뭐지 입양한 걸 쓰지 말아라 뭐 또 이거 웃기잖아요. 그거. 아니 뭐 그렇게 아니, 얘기하는 제가 웃기는 왜 대변이 얘기했냐면 있는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는 뭐 원래 얘기가 나왔던 연원을 따져보면 보수 언론들이 본인이 하지 않은 얘기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그 점을 보수 지적하는 진보를 거죠. 떠나가지고 다 후보도 그렇게 보도를 해왔잖아요. 저도 말 좀 할게요. 예. 자, 장 소장님 1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장 이런 교수님. 가족분들의 소중함을 이렇게 회견장에서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냐고 생각이 드냐면 예. 이거는 다른 후보들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대권 후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차별성 있는 부분이다. 가족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판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국민 앞에 내보이면 연출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감동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중파에 부인하고 같이 나와서 예능까지 했던 이재명 지사가 부부가 같이 못 나올 이유가 가족들을 못 데리고 나올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이 굉장히 케미가 맞아서요. 우리 장 교수님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리스크 그리고 이 야당의 주요 대권 주자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